안녕하십니까. 예. 날씨가 금요일은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 계속. 비교적. 그죠? 328페이지,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전번에 이제 봤던 법이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을 첫 번째 법을 봤고요. 두 번째 법에서 도시개발법, 세 번째 법에서 328페이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11.12에서는 이제 맛을 보는 거야. 이런 내용이다. 제일 중요한 게 용어거든요. 용어. 그래서 집에서 복습하실 때 어떻게 복습해야 되냐라는 거는 항상 뭐야? 용어를 써보고 그 용어에 대한 뜻을 내가 알고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뭐 이제 법률 용어로 아는 것보다는 뭐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도시 개발 사업이라는 건 뭐 신도시 만드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내 나름대로 간단하게 정리해 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번에 배운 게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도시계획이에요. 뭐라고? 도시계획. 도시계획을 하는 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핵심은 도시계획이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을 짜가지고 그 도시계획의 핵심은 뭐라고 했어요? 용도, 지역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법에서 핵심은 뭐냐면 도시개발 사업이죠. 도시개발 사업. 그래서 신도시 만드는 거 이렇게 되겠어요. 그죠? 그럼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이제 328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자, 정비라는 말이 나와 있죠. 개발이에요, 정비예요. 정비죠. 그렇죠. 정비라는 건 재개발, 재건축을 말하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예. 그러니까 없었던 걸 만드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개발이라고 하고요. 있는 걸 고치는 걸 뭐예요? 정비. 그래서 자동차를 개발하는 회사는 뭐 현대자동차. 그죠? 자동차를 정비하는 데는 뭐야? 여기 공업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무슨 배터리 가게라고 요즘 표현하는, 그죠? 예, 그런 데란 말이에요. 예, 스피드메이트 이런 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도시 만드는 사업을 이미 만들면 기존의 도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도시가 만들어졌으면 도시는 이제 크게 이제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하고 그렇죠? 녹지지역이 만들어지겠죠? 예,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래서 건물이 안 들어가는데 뭐예요? 녹지지역이죠. 예, 이거 빼고 나머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는 뭐가 있겠어요? 건물이 있죠. 그렇죠? 건물이 있어요. 그 뭐 지하에 이제 뭐예요? 뭐 하수도관도 있을 거고 또 도로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은 토지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래 간다. 무슨 성? 영속성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예. 뭐 얘기했겠죠. 1차 아저씨가. 그다음에 이제 누군가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느낌상. 예. 누군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저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을 거예요. 공업지역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주거지역에는 뭐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양하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노후해지고 불량해진단 말이에요. 뭐가 토지가 건축물. 그다음에 수도관도 이제 노후해지겠죠. 그걸 갖다 우리는 기반시설이라 그래요. 그렇죠? 기반시설, 도로나 이런 것들도 뭐예요? 좀 좁아질 거고 아무래도 이제 건물도 노후 불량해지겠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 하는 사업을 갖다가 뭐라면 무슨 사업?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정비 사업.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걸 고치는 걸 뭐라 한다?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정비 사업. 그래서 이 정비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재개발하는 방식 있고 재건축하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크게 둘로. 그 사업 방식 보면 그러면 이제 용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인구 30만 또는 10만짜리 신도시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있죠. 만들어요. 그럼 만들면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만들어지면 이걸 갖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노후하고 불량해지면은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이나 등등등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사업을 하는데 이걸 한꺼번에 만약에 뭐 10만 명이다. 그럼 10만 명을 다 드러냈다가 이 사람들이 다시 다 아파트가 다 새로 지어지거나 그러면 다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가는 동안은 자기가 집을 사겠어요? 전세를 사겠어요? 전세를 사겠죠. 한꺼번에 10만 명이 살 전세를 확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잘라서 하게 된다. 뭐라고? 잘라서. 한꺼번에 다 한다. 잘라서 한다. 잘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사업은 한 번에 하지만 정비 사업은 다 한다. 잘라서 한다. 잘라서 한다. 그럼 이 전체를 만들 때는 뭐예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했겠죠? 예, 했어요. 그러면 이걸 할 때는 정비구역을 또 지정할 때는 개발구역보다는 크다, 작다. 작다라는 거예요. 작다.
작은 대신 많이 하겠죠. 그렇죠? 여러 개를 많이 하게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비 사업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뭐예요? 주건 아니겠죠. 전세 대란 뭐 이런 게 터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경기 북부에서 그죠? 어떤 사건이 있다. 서울 북부죠. 서울 북부가 이제 재개발 사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걸 뉴타운 사업이라고 하는데 뉴타운은 뭐냐면은 우리가 재개발 사업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진행하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1지구, 2지구, 3지구를 동시에 다 진행하게 되면 그걸 무슨 사업이면 뉴타운이라고 하는 거죠. 뉴타운 사업이라는 거예요. 뉴타운 사업. 뉴타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전세 대란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터지겠죠. 그래서 경기 북부의 막 대표적인 지역이 의정부였는데 집값이 막 두 배 막 빡빡 뛰고 막 낙찰률이 막 120%막 경매 낙찰률이 막 올라가게 되는 경우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뉴타운 사업할 때 의정부밖에 없다 살 때가. 그래서 엄청나게 의정부에 돌아다녔었어요. 의정부에 많이 돌아서. 그리고 의정부는 앞으로 수용도 많이 될 것 같다. 또는 매입도 많이 될 것 같다. 그렇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 지나면 또 지어지면 의정부 가격이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상대로 빠지겠죠, 그렇죠? 왜? 왜냐면 다시 또 들어오게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흐름이라는 게 대세라는 게 있을 거예요, 흐름을. 그래서 우리 이제 부산에서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할 때가 좀 많이 있으니까 그죠? 이런 사업의 흐름을 잘 봐서 이제 보통 보면 재개발 재건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입주권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주민이 갖고 있었던 그 딱지라고 표현하는 그 입주권 이런 것들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것들 이제 잘 봐서 거기다가 뭐예요? 자기가 원래 하는 중개업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있으면 거기는 놔두고 그죠? 다 이사 가야 돼요, 놔둬야 돼요. 놔두고 그쪽 가서 이제 딱지 장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들어와서 터 잡고 무슨 질 해야 돼? 블로그질도 하고, 그렇죠. 예, 막 블로그 막 올려놓고 뭐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거기도 안내도 많이 해주고 그럼 전화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화 오면은 뭐예요? 어차피 물건을 살려면 어디서 사야 돼? 와야 되잖아. 암시장 무슨 시장이에요? 그 동네 부동산 시장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다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죠? 알아보니까 미리 터 잡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서 이제 매물 이제 서로 교환하면서 그죠? 예, 못 들어오게 새로 들어올 사람들 들어오게 해야 돼요.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못 들어오게 이렇게 작업도 좀 해놓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관계성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좌판 하나 깔 수 있는 최대한 밀고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거래를 이제 보통 새로 들어가는 데서는 신도시 들어가는 데서는 무슨 거래해야 돼요? 분양권을 쳐야 되죠. 분양권 쳐야 되잖아요. 그게 돈이 되잖아요, 그렇죠. 분양권도 치고 모두 쳐요. 통장도 치잖아요, 통장. 그렇죠. 그거 불법이 아니야. 불법이죠. 그렇죠. 근데 안 하면 돈을 못 버니까 어쩔 수 없이 통장부터 거래하기 시작해야 안 해서 500, 1000만 원씩 일단 치면서 이제 통장 사고 나중에 이제 분양권일 때는 조금 더 붙여서 또 사업을 진행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소액으로 이제 투자를 이제 시작하게 되죠, 보통. 그죠. 그러면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복부인이 되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되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 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입주권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입주권 장사를 하는 거고, 이제 신도시 지역에서는 분양권 장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재개발 지역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나중에 하면은 그 지역 분석을 잘해야 돼요. 이 동네에서 앞으로 어디가 핫하고, 그렇죠? 이제 에이스가 있어 없어, 어디가? 여기가 최고다. 여기가 진짜 최고다. 이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거든. 이제 돈이 좀 없어 보이면 뭐야? 이거 아니고 요건데 사실 이게 더 낫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 되겠죠. 이게 훨씬 더 이건 2배고 이거는 뭐 별로 안 오를 거다. 그러나 없으면 그거라도 사야지. 그렇죠? 나 같으면 뭐야?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걸 사겠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야 되거든. 많이 오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딱 봐도. 이건 별로 안 오를 것 같으면은 많이 올라야지 또 그 사람이 다른 걸 또 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잘 설명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역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재개발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저도 이제 재개발 지역 가서, 하게 되면은, 저도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도 이제 제 라인에 있는 그 부동산 선생님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동원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아요. 뭐, 최 선생, 김 선생, 고 선생 많아요. 그래갖고 같이 투자하는 친구들 이제 같이 가서 이제 서로 정보 교환하고, 질를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같이 이제 하고 또 이제 나중에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를 논의하고 또 이제 부동산 사무실도 이제 몇 군데 정해놓고 다니죠, 그렇죠? 당해놓고 다니고 이제 뭐 가게 되면은 꼭 음료수 같은 것도 들고 가서 어떻게 지내냐, 그렇죠? 내가 요즘 못 들렀는데 이렇게 하면서 내 매물은 어떠냐 분위기가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다 이제 바쁘니까 다 스마트폰에다 녹음 다 하죠. 그러면서 듣고 이제 들은 거 다 기억 못 하니까 이제 알았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갈 때 이제 차에서 이제 운전하면서 다 듣죠. 다시 한번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건 거짓말인 것 같고 이렇게 판단하고 그래요.
표정들이 안 좋아. 조심하셔야 돼. 보통 요즘엔 다 녹음해요. 중개업자들이 하는 얘기들 다 녹음해요. 요즘 사람들 핸드 스마트폰에서 녹음 기능이 있으니까 비행기 모드로 딱 때려놓고 비행기 모드로 때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외부에 안 들어오니까 바로 녹음 모드로 하면 바로 이제 전화 울리지 않고 계속 들으니까 지나치게 전화가 안 울리면 뭐야? 의심해야 돼. 이 새끼 녹음 들어가. 예, 그래서 그렇죠. 그래요. 저는 핸드폰 2개 쓰니까 보통 이제 하나는 쓰고 하나는 이제 그런 용으로 이제 어차피 그걸 안 쓰잖아요. 보통 이제 아예 전화를 개통을 안 해요. 공기계로 그냥 아예 녹음만 하는데 쓰기도 하고 왜냐면 녹음기계 들고 다니면 좀 그러니까 뭐 샤프 펜슬 들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이렇게 이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기억을 못 하니까 다 여러분들 다 못 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여기서부터 이제 10군데면 10군데 순서대로 이제 해서 MP3에다 이렇게 뭐 이렇게 기호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창조 부동산은 창조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하고 기억나는데 그럼 이제 시간 날 때 들어보고 아 어떤 게 맞는 건지. 그렇죠. 어떤 사람이 더 실력이 있는 건지,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앞으로 매물 의뢰해야 되겠다. 이걸 결정하는 거야, 내가. 10명 중에 누구한테 선택해서 앞으로 내 재산을 굴릴 것인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면접 시험을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게 됩니다. 아, 저는 그랬다고 저는. 다 그러진 다 그러나요? 저런 새끼들만 만나면 부동산 못하겠는 그러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왜냐면요. 한번 들어가면 또 한 2, 3년 투자하게 되고 그죠? 뭐 1, 2천만 원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제가 뭐 수백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잘 투자해서 손해는 안 봐야 되니까. 뭐 저는 항상 기준이 손해는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하는 거지. 뭐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생각은 없거든요. 그죠? 근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 동네에서 투자할 때는 중개업자들이 제일 많이 알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근데 제 친구도 이제 강남에서 중개사를 하는데요. 중개사를 하는데 강남에서는 제일 건물을 제일 잘 파는 애예요. 잘 파는 친구인데 1등 현재는 제일 많이 파는데요. 뭐 많이 버냐 그랬더니 많이는 못 번다고. 세금 때문에 걱정일 뿐이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렇죠. 뭐 1억 이렇게 벌지는 않겠죠. 강남인데 그렇죠. 10억 이상 벌겠죠. 근데 평균적으로 1년에.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중개만 해가지고 사이즈가 크니까 아무래도.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야 부산은 어떨 거 아니야?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 딱 2가지밖에 몰라. 강남하고 제주도 딱 2가지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지역 분석에서 거기는 완벽하게 알고 있지만 나머지는 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실 때도 그 지역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 한 2군데 정도. 섹터에서 내가 비해서 뭐 창원에 어디, 부산에 어디, 그렇죠? 김해 어디 그 지역에 일단 한 군데만 하면 좀 위험하잖아요. 거기가 발전할지 안 발전할지 모르니까 한 2군데 정도. 내가 원래 살던데 좀 잘 알아요, 몰라요? 거기서 50% 먹고 들어가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앞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죠? 2가지 정도 해가지고 저도 그렇게 분석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 모든 지역을 알진 못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 뭐 이렇게 설명 같은 거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막 설명하는 거 보면 그냥 신문 기사 다 모아가지고, 그죠? 이제 다 설명하는 거 보면 너 같으면 투자하겠냐? 싶은 생각이 되게 드는데 제가 설명 같은 거 많이 듣거든요. 1-2개 정도 건져야 안 건져. 1-2개. 아, 그런 부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모든 신문 기사를 제가 검색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재개발, 재건축하는 내용들 대충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용어를. 알아야지 설명을 하고 또 알아야지 투자를 하니까 이제 용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정비법에서는 용어가 되게 중요해요. 용어가. 알겠죠? 네,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노하우 불량해지는데 여기서 사업을 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는 정비 사업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이제 원래 시험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잖아요. 그죠? 그 도시에다 동그라미 드시면 도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말하고 원래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대한 정비사업만 있었는데 원래는 그것만 있었고 주거에 대한 사업은 어디에 있었냐면 주택법에 있었어요. 무슨 법? 주택법에 있었는데 그냥 정비사업은 정비로 다 가고 주택법엔 리모델링만 남겨놓자. 무슨 말? 리모델링 아시잖아요. 리모델링 요즘 유행하는 거. 리모델링은 남겨놓고 재건축은 어디로 보낸다? 정비법으로 보내면서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도시정비법과 주거정비법이 합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죠? 그 다음에 공업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 절차를 규율한 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다. 근데 여러분들 주로 이제 우리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만들을 하겠죠. 예, 목적 보겠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했나? 예. 자, 목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도시 기능의 회복이란 말이죠. 회복 동그라미 주세요. 회복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니까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도시가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아프니까
이제 뭐야 기능을 회복한다는 건 기능을 발휘 못하는 걸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능을 발휘 못했을 때 회복하는 거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못 나가잖아요.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 환경의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해서 회복 정비 키워드가 뭐예요? 회복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이제 노후 불량 건축물은 이제 마시간 주택을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고 해요. 맛이 갔다. 그렇죠? 예. 사람도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아우 쟤 노후 불량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그렇죠? 예. 그랬을 때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알겠죠?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상의 질을 높이는 데 이 과정을 목적으로 한다. 되게 좋은 얘기죠. 맨 마지막은 항상. 이 무슨 법이야? 공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인 이익에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하는 법이기 때문에 다 마지막은 뭐야? 아름답게 끝나게 돼 있어요. 자, 결국 핵심 뭐예요?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핵심이죠. 주거 생활의 질의 핵심이 높이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하면 살기 좋아진다, 나빠진다 일단 좋아진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의 주거권을 보호하면서 잘 해보자라고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비구역. 자,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내가 재개발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묶으면은 뭐예요? 재개발 구역이 되고 여기다 재건축하겠다 그러면 뭐야? 재건축 구역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왜 그렇게 구역을 지정하는가가 궁금하시잖아요. 자,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재개발한다는 소문이 나면 우리는 만약 재개발 지역에 있는 사람 뭘 해야 돼요? 건물이 있었는데 공실이 있다면 공실이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공실이 있으면 거기다 막 사업자 등록 같은 것도 하고 해야 되겠죠. 영업보상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북적북적하게 그죠 받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대지 같은 거 있으면 집은 쪼개놔야 돼 안 쪼개놔야 돼요 그죠 단독주택 같은 거 입주권 하나만 주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뭘 다른 걸 진다든지 해가지고 그죠 뭐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걸 줘서 각각 등기 분양하면은 한 개씩 그죠 예, 입주권이 나오게 되니까 그런 거 한다든지 그죠 토지를 분할한다든지 건물 진다든지 이걸 전문 용어로 비경제적 건축행위라고 그래요 뭐라고 비경제적 건축행위 결국은 철거할 건데 그죠 그래서 딱지 더 받으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뭐 세입자들이 뭐 임대 아파트다 받으려고 막 주소를 옮기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딱 구역 지정을 해놓고 여기서부터는 뭡니까? 뭐 3개월 이전에 온 사람만 뭐 임대 아파트를 주고 이런 식으로 딱 정해줘야 돼. 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알겠죠? 예, 구역 지정. 그래서 정비 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된 구역. 지정하면 고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비할 거니까 딱 놔. 이거 뭐야? 지정. 그다음에 뭐야? 고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도 뭡니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거기서 뭡니까? 지분 쪼개기나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나무 심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비구역에서는 나무 심을 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지분 쪼개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토지 분할한다든지. 그래서 권리를 여러 개를 늘리는 마법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돼서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정비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법은 뭐죠? 정비법. 그렇죠? 정비법에서 앞으로 강의할 때는 그냥 정비법이라고 표현할게요. 정비하는 절차를 규율합니다. 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설명할게요. 가로구역은 뭐냐면 이 사업 중에서 거기 오른쪽에 보면 329페이지 최상단에 6번 있죠. 6번. 329페이지 최상단에 6번. 뭐라고 했어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돼 있죠. 거기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소규모라는 단어 밑줄 그으시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가로주택 그 정비 사업하고는요. 이번에도 얼마 전에 시험에 나왔던 건데 소규모로 하는 정비 사업이에요. 뭐라고? 소규모 진짜 작게 하는 거. 알겠죠? 자 보세요. 보통 정비 사업하면 굉장히 크게 하거든요. 보통 아주 작게는 안 하고 재개발 사업 같으면 한 동을 하는 경우도 있죠. 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블록이라고 해요. 블록, 그렇죠? 예, 이렇게 보통 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나무 심으면 뭐죠? 가로수가 있는 데가 가로구역이에요, 그렇죠? 그럼 요걸 가로구역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의 블록을, 알겠죠? 그 블록인데 이 중간에 도로 같은 걸 내지 않고요. 이 블록을 그대로 살리면서 하는데 이 블록이 100 곱하기 100 하면 얼마죠? 만이잖아요. 그렇죠? 만 제곱미터잖아요. 1만 제곱미터 미만이 돼야 돼요. 하나의 블록이. 그러니까 10,000원 미만이면 우리가 소액이라고 해야 하네요. 소액이잖아요. 왜냐면 현금 인출기를 인출할 수 없는 액수니까 소액이잖아. 그러니까 소규모의 기준이 뭐야? 1만 제곱미터 미만 기억하면 돼요. 10,000원 미만. 외우기 쉽죠? 예, 그렇게 해서 소규모를 하는 걸 뭐야? 가로. 그리고 뭐 길을 낸다, 길을 안 낸다. 길을 안 내고 그 상태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여러분들 연립촌 한 3-4개 있죠.
두세 개 연립 한 두 동, 세 동 있는 거 그것만 부시고 이것만 딱 올리는 뭐예요? 이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되는 거야. 빌딩 그러니까 옛날 건물, 구건물 몇 개 있고 그죠? 이런 것도 이제 하는 걸 이제 가로구역 정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많이 하는 정비 방식인데 우리나라에 한 2년 전에 새로 신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것들은 구역 지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구역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딱 여기라고 딱 길 건너가 딱 여기까지니까 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소규모로 하는 거예요. 소규모로 하고 구역 지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재건축하고 재개발을 구별하면 재건축은 이것보다 조금 더 큰 사업이거든요. 아파트 동이 좀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주로 이제 이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단독주택 발음 낳는다. 하나 둘 단독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거 이제 보통 한 상가주택 같은 것들이 많은 지역에서 많이 해요. 왜냐하면 가로구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재건축은 주로 아파트를 하는 것들이 재건축이라고 하죠. 그래서 5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 이제 5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걸 20층을 올리고 싶다. 그럼 뭐예요? 건물만 분양한 상태죠. 지하철도 있고 그렇죠? 요 지역엔 다 20층들이야. 왜? 요게 먼저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걸 20층을 올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파트를 20층을 안 올리고 왜 5층까지밖에 안 줬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아니야. 기술이 있었대요. 그 옛날에 성경에 보면 바벨탑도 올렸는데. 예? 아, 그게 아니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엘리베이터가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고요. 승강기 값이 더 비쌌던 거예요. 건물 값보다. 그러니까 승강기 만드는 기술이 있었는데 너무 그 전자기술이나 자동 제어라고 하거든요. 시퀀스 자동 제어. 우리 자판기하고 원리가 같잖아요. 띠기릭 딱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회로 기판이나 이런 기술이 되게 비싸니까 시멘트나 사람 노동력은 싼 거예요. 근데 그 하이테크 기술이다 보니까 기술도 없고 기술은 지불하되 비용이 비싼 거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나 이런 건 아주 특수한 건물에서 사용하거나 또는 뭐냐면 의료용 건물만 사용하게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노동력은 있어요 없어요? 시멘트도 있으니까 삽질할 수 있으니까 에라 건물만 진 거죠. 그 다음에 좀 너무 건물이 높아지면은 철근이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은 비싸요 안 비싸요? 철이 비싸니까 그냥 시멘트를 져볼까 해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졌던 거죠. 이제 만약 시멘트를 50층 지면 뭐예요? 우르르 무너지니까 철근이 반드시 들어야 돼요. 우리나라 법으로는 이제 그 5층 이상이 되면 철근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4층까지 뭐 대충 뭐 이렇게 져도 되지만은 철근 벽돌만 못 친다 5층이 되면 알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외우는 방법이 간단해요. 자, 철근을 얇게 만들면 뭐 해야 돼요? 철사가 되죠. 철사. 그러니까 철근이 안 들어가면 4층까지밖에. 알겠어요? 철근이 안 들어가고 5층을 주면 죽는다고. 알겠죠? 철사. 그렇죠? 전봇대 갈면 이쑤시개 되잖아. 그렇죠? 됐어요? 네,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연상해서 기억한다고. 저도 연상해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요래 이제 철근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서 재건축은 한마디로 하면 아파트 올리는 걸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되고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는 도로도 좁아요, 안 좁아요? 보통 좁죠. 그러면은 도로도 확장하고 건물도 같이 올리는 거 있죠. 기반 시설도 뭐예요? 확충하고 건물도 올리는 걸 재개발이라고 한다. 재개발 재건축인데 재개발은 사업이 좀 큰 거죠. 도로도 내야 되고 건물도 올려야 되니까. 재건축은 좀 사업이 작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빨로 따지면 이빨만 가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치아만 가는 게 이제 재건축이 되는 거면 잇몸까지 다 치료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재개발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더 크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재건축 지역은 소득 수준이 높죠. 그렇죠. 높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조금 높은 지역이에요. 근데 재개발 지역은 주로 다가구 같은 게 많다 보니까 소득의 격차가 또 심하죠. 집주인은 이익을 많이 보는데 세입자는 손해를 많이 보게 되고 수익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수익 분석을 해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건축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안 되니까 재개발로 가는 거예요. 그 깔끔하고 재건축이 딱 보여요. 물론 이제 참고로 비리를 저지르기에는 재개발이 훨씬 나아요. 조합장이 비리를 저지르기에는 재개발이 좀 더 나아요, 안 나요? 계산이 복잡하니까 낫고요. 재건축은 좀 또 거기 또 재건축 조합에는 뭐 그 집에 사는 변호사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꼭 고소를 해요. 강용석이 필요하고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 많아요. 알겠죠? 예,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많으면 여긴 재개발해야겠네 하고 여기 아파트면 뭐야 재건축이겠네 이렇게 뚝 나눠서 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에서 보면 거의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보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20세대 미만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게 뭐 이제 원주민들이 보통 직접 거기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크게 뭐 우리가 이제 투자에서의 메리트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러면 이제
사업이 이제 거기 그러면 재건축을 한번 생각해보면 재건축을 아파트 3동만 할 수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딱. 그러면 어디다가 뭐 구역 지정할 필요가 있겠을까 없을까? 그래서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경우에 외울 필요 없어요. 그건 구역 지정 안 하고 하는 재건축도 있는데 보통 재건축할 때 보면은 앞에 단독주택도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일부 지역을. 그럴 경우에는 구역을 지정해야 돼야 돼요. 해야 되죠. 좀 그래서 큰 규모의 재건축은 구역 지정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딱 빌라 몇 개만 하는 경우에는 뭐다? 구역 지정 안 하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에서 작은 거는 구역 지정 안 하는 거고, 그죠? 할 수도 있고, 그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아예 구역 지정이라는 개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원래 나중에 보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되게 작다 보니까 6, 7개월이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빨리 진행된단 말이에요. 20세대 미만이니까. 그래서 원래 조합을 만들 때 보통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그 원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하거든요. 예? 가로주택 정비 조합을 만드는데 이게 원래 조합을 만들 때 추진위원회라는 걸 먼저 구성해요. 우리가 이제 아이가 있으면 태아가 아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아가 있어야 뭐야? 애가 이제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가는데 이제 준비하는 약혼 결혼 이런 식으로 한 번 거쳐서 조합설이 추진위원회를 한 다음에 조합을 만들게 돼 있어요. 우리 법에서는 추진위원회를 그러니까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추진위원회 그래서 5명을 모아서 전체의 만약에 100세대야 그러면 51세대 그건 뭐야? 과반수죠.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4분의 3, 75%를 동의를 받아서 조합 결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추진위원장이 뭐가 돼요? 조합장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약혼자가 뭐야? 남편이 되는 것처럼 또는 부인이 되는 것처럼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거의 그런 식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위원장이 구속되는 경우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 추진위원회에서부터. 그래서 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가로주택 정비사업 사업이 작잖아요. 그래갖고 추진위원회를 안 만들어요. 바로 조합을 만들게 돼 있어요. 한 20명밖에 안 되니까. 그죠? 예, 뭐 많이 모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약혼 안 하고 바로 결혼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보면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문제가 나오면 모모는 생략한다고 거의 맞는 답이에요. 왜? 귀찮으니까 빨리빨리 끝내다.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요. 329페이지에 6번 밑에 당구장 표시 하나 있죠.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당구장 표시 하나 있어요. 없어요? 세 번째 줄. 자, 읽어볼게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죠? 안 한다는 거. 귀찮아서 안 하는 거. 귀찮아서. 너무 작아서. 작아서 이렇게 쓰면 돼요. 작아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가계부 쓰세요? 가계부 쓰세요? 가계부 안 쓰세요? 근데 이제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네, 안 했어요? 근데 부인한테 가계부 쓰라고 할 거야, 안 할 거야? 해야 돼? 근데 막 예를 들어서 야 이거 700원 어디다 쓴 거야? 그러면 이혼해야 돼, 안 해야 돼? 막 주판을 튀기면서 야 700원이 두둑 하면서 야 700원 온다고 700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사랑과 전쟁에 나오겠죠? 제가 말씀드린 건 무슨 얘기냐면 소규모일 때는 뭐야? 생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되겠고요. 소규모니까. 자, 거기 이제 다시 보겠어요. 정비사업이라 하면 자, 양가로 2번입니다. 328페이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 기반 정비나 등등등 사업을 하는데 다만 그렇죠.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는 정비구역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 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고 돼 있죠. 이것도 뭐야? 주택 재건축 사업도 소규모의 재건축 사업. 즉 앞에 단독주택을 포함하지 않는 사업은 구역 지정 안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다 지분 쪼개기를 할까 봐인데 재건축 아파트에 지분 쪼갤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파트 앞에 텐트 치면 딱지 줍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권리를 쪼개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거기 이제 사업이 6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이 6가지를 다 외워야 돼요. 와 이름을 외워야 된다. 이름이 되게 헷갈려. 그놈이 그놈 같고 그놈이 그놈 같고 그놈이 그놈 같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연산동 이렇게 나와요. 무슨 동? 주택 재개발 사업 이렇게 나와요. 팻말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알겠습니까? 뭐 무슨 동? 주택 재건축 사업. 알겠죠? 무슨 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알겠죠? 무슨 동? 도시환경 정비 사업. 알겠죠? 예. 뭐 부전동 도시환경 정비 사업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뭐뭐 주거환경 관리사업. 그죠?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렇게 팻말이 붙는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그 사업 공고가 나오게 되면은 이 사업이 어떤 성격인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6가지 방법은 전부 다 뭡니까?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회복한다는 건 치료하는 거잖아요. 치료하는데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도 있고, 그죠? 대규모로. 어떤 환자는 그냥 약물 치료를 하는 환자도 있고, 어떤 환자는 그냥 며칠 쉬면 낫는 환자가 있죠. 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따라서 뭐가 다르는 거예요? 메디케이션,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6가지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어떤 거, 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다, 얘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환자라고 하는 것은 땅의 상태죠. 지금, 그쵸? 그래서 도시계획 상태인데, 이제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뭐 서울 기준으로 하면요. 옛날에 뭐 강남하고 강북이면 강북이 먼저 개발되고 강남이 먼저 나중에 개발하니까, 마찬가지 부산도 마찬가지로 뭐 해운대 같은 데는, 그죠? 예, 거기 개발이 많이 지금 옛날에 그냥 요즘에 많이 됐을 거 아니에요. 자, 봐요. 그러면은 이제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단독주택. 그렇죠? 요런 데가 있을 거고. 그죠? 요런 데는 뭐냐면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 그렇죠? 오래된 지역. 그렇죠? 이런 데 도로 넓히고 뭐요? 아파트도 져야 되겠죠? 이런 데는 이제 주로 재개발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재개발 사업을 주로 하게 됩니다. 알겠죠? 상태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고, 여기 이제 5층짜리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 있어, 없어? 아파트. 그렇죠? 아파트가 많은 지역 있죠? 이런 데는 아파트를 기존의 기반시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하철이 있으니까 5층짜리 20층을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재건축을 해요. 그래서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차이는, 기반시설이 양호하면 뭐야? 재건축을 하는 거. 기반시설이 열악하면 재개발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기반시설의 정도에 따라 나눠지는 거예요. 예,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예, 재개발, 재건축. 이건 최소한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이거는 알아야 돼요. 이거는 내가 부동산 전혀 몰라도 이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산동네 같은 데 있어요, 없어요? 산동네, 그쵸? 예, 산동네. 달동네라고 해요, 달동네. 그쵸? 달동네인데, 이제,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데죠, 그쵸? 예,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등기부등본이나 뭐 지적이나 이런 거 보면 산 몇 번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무허가로 막 시유지 막 있고, 그죠? 예, 그리고 공중화장실이야, 공동화장실이야, 막 공동화장실 있고, 막, 그죠? 언덕배기에 뭐야,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뭐가 없어. 도로가 없어갖고 계단을 막 올라가야 되고, 막 이런 동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동네 있잖아요. 막 계단. 그렇죠. 이런 동네요. 이런 동네는 대부분들이 이제 자기 땅이 별로 없어요.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재개발, 재건축하면 건물 갖고 하는 거야, 토지 지분 갖고 사업하는 거야. 토지 사업하는데 대부분이 주택 가격 가치는 거의 빵이고, 거의 보상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다 쫓겨나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도 임대 아파트 같은 거 주고 막 해야 되겠죠. 공공사업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나가라면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사람들은 갈 데 있어요, 없어요? 딴 데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사람들도 또 딴 데로 가면 되는데, 그나마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애매하긴 한데, 여기는 그러니까 뭐야? 잘 살아, 좀 못 살아, 그래도 잘 살아. 여기는 뭐야? 반은 그지고 반은 부자야. 이건 다 그지야, 그렇죠? 이러죠, 그렇죠? 우리는 어디로 가란 말이냐, 그렇죠? 우리 어디 가요? 아유, 그렇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 나가면 죽어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그렇죠. 이런 데 보면은 막 보통 뭐 데모 같은 거 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는 어디로 가려면 해요? 이거 어디 있어요? 저기 강남에도 있어요. 구룡마을이라고. 예, 있습니다. 예, 강남에도 구룡마을 있죠. 구룡마을. 그죠? 그래서 거기 마을 가면 뭐 막 욕 나와요. 죽어라 이 개 어쩌고 저쩌고. 그죠? 그래서 개 나와요. 그래서 개선 사업에 개 동그라미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왜냐면 나중에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고 맨 밑에 있죠. 헷갈릴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주거의 개에서 개 나와요. 띡띡 알겠죠? 그렇죠. 여기 사람들이 포악해지는 동네. 알겠죠? 예,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 주거환경 관리 사업의 맨 밑에 있죠. 죽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죽어라 하는 동네죠. 그래서 이 동네는 다 열악한 지역이야.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공공사업을 해야 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알겠어요? 죽어라는 단어, 어떤 공법에서 죽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예요. 투자 가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단독 재개발, 재건축은 대부분 얘네들 조합을 만들어서 하거든요. 얘는 조합을 만들어요. 근데 얘는 조합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 담보가 있어요. 토지 담보가 있어야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얘는 조합을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임대아파트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니까. 그래서 보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도시 저소득, 고소득이에요? 저소득이에요?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그죠?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극히란 뭐야? 긍정적인 단어예요, 부정적인 단어예요? 예? 매우는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죠, 그죠? 야 진짜 매우 넓고 좋다, 극히 넓다 그래요, 그죠? 공기가 극히 희박하다, 그죠? 공버스는 극히 잘생겼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거의 잘생기지 않았다는 얘기지. 자 그런 얘기서 극히 열악하고 제 얼굴을 얘기할 수는 없죠. 극히 열악에다가 선생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좀 해야 되겠어 이러시면 안 돼요. 너무 불량먼지 우리 내가 재개발은 된다, 그죠? 자 과도하게 열악해요. 과도하게 밀집해요. 과도 동안 과도. 예, 그렇죠. 과도로 찌르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과도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극히 과도, 그렇죠? 과도, 극히 과도. 시험에서 이게 이걸 지문을 보여줘요. 이러한 조건이다.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도시 저적층이 집단을 거주한 데서 정비가 극히 열악하고 노면이 과도하게 밀집했다. 과도로 치려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 그래서 과도. 그렇죠? 예, 그래서 과도. 알겠죠? 이런 데는 자 보세요. 보통 달동네잖아요. 이런 스토리 나오면 제가 어렸을 때 맨날 읽었었던 스토리에 보면 이게 나와요. 그렇죠? 무슨 오빠가 돌아왔다 뭐 이렇게 책 같은 거에 보면 나오는데, 그렇죠? 보통 보면은 엄마는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아빠가 하도 때려가지고, 그렇죠? 도망갔죠. 그렇죠? 예. 그냥 도망갔으면 좋은데 옆집에 있는 아저씨랑 도망가가지고, 그렇죠? 동네에서 나는 막 환 바락 내고, 그렇죠? 아버지는 어때요? 그년 잡으러 다닌다며 전국을 돌아다녀서 결국은 돌아오시고,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 시비부터 하고 감옥 계셔요, 안 계셔요? 감옥 계시죠, 그렇죠? 예. 오빠 있어요, 없어? 꼭 오빠 있죠, 오빠 있어요. 오빠는 집안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일으켜요, 아니면 사고만 쳐요? 맨날 오토바이 타고 동네 불려 소년원을 들락날락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오빠가 어느 날 갑자기 뭐라 그래? 그치? 예. 언니라 불러라면서 이상한 여자 하나 껌짝 자식을 데리고 오고, 그렇죠? 예, 영화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영화에 나온 그대로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언니가 그 여자애가 있죠. 연애가 중학교인데 꼭 소녀 가정이죠. 그쵸? 예, 그쵸. 예. 그 다음에 동생이 있는데 맨날 엄마 보고 싶다고 난리 쳐요, 안 쳐요? 맨날 또 오늘 또 라면이야! 막 그러고 나와, 안 나와? 그쵸? 그래도 또 할머니 꼭 있어요, 없어요? 할머니 계신데 거동이 불편하셔야 돼요. 거동이 활발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야? 아유, 내가 죽어야지. 뭐 이런 사요. 그쵸? 굉장히 오래 사시죠? 이런 내용에 대한 내용들. 그쵸? 그쵸? 이런 내용이야. 얘 왜 여기 못 떠나? 그렇죠. 예. 그래서 엄마 올 때까지 빈다는데, 그렇죠? 예. 엄마 몇 밤 자면 와. 애가 맨날 그러고, 그렇죠? 얘가 그렇죠? 빨래하고 막 병서 달 보면서 오면 엄마 보고 싶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거기가 뭐야?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역이야. 달동네라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달동네 정비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전에 얘기했죠. 엄마 왜 보고 싶어서 왜 달을 봐? 해보면 눈부시니까, 그렇죠? 예. 엄마가 그래도 뭐 최소한 선글라스라도 좋은 거, 그쵸? 하나 해주고 가셨어야 되는데, 그쵸? 페레가 뭐 선글라스 이런 거 해줘야 되는데 엄마 그런 거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그렇다고 그 안경에다 먹물칠하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 주택 재개발 사업,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무현까지 밀집한 지역. 됐죠? 열악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주택 재건축 사업,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 동그라미에서 양호.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양호냐 열악이냐 구별하는 문제 나오니까 됐어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뭐냐면, 자 여기가 이제 공단이 있었어요. 공단 알겠죠? 공단이 있었는데 전부 다 공장이 중국으로 이전해 버렸어요. 슬픈 얘기인데, 자 이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공장 져가지고 뭐 해가지고 신발 만들고 이러면 답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첨단 테크노밸리 뭐 디지털 단지 뭐 벤처기업 육성하고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다가 뭐 벤처기업만 육성해야 되겠어요? 무슨 뭐 이렇게 영화관도 만들고 휴식공간도 만들고 해가지고 뭐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업지역을 개선하는 거죠? 공업지역을 개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구로 공단 이런 거 있었거든요, 서울에. 근데 그게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 이렇게 해갖고 이제 첨단 기업들, 인터넷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구역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상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상가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이게 상가가 노불량됐어, 안 됐어? 그래서 상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가 주인들을 몇 명 모으는 거죠. 건물주들 다 모아서. 이렇게 되면 다 죽으니까 상가 여러 개 다 때려 부시고, 상가인데 다 때려 부시고 뭐예요? 큰 쇼핑몰을 짓자. 그렇죠? 쇼핑몰을 짓자. 그 다음에 옆에 롯데마트도 들어오게 하고 해서 쇼핑몰을 짓자. 그 대신 너네들 건물 주는 게 아니라 상가 분양권을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상업지역에서는 하는 건 뭐예요? 도시환경 정비사업. 서면지역 같은 데 지역에서 뭐예요? 도시환경 정비사업 하는 구역이죠. 그렇죠?
이게 사업 중에 제일 리스크가 커요. 잘 진행이 안 돼요. 세입자들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청계천에 옛날에 청계천 상가들 이거 도시환경 정비 사업 방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다 쫓아냈죠. 그래갖고 이제 동대문 운동장이라고 서울에 있는 데로 다 보내버렸죠. 그죠? 장사 돼요, 망해요. 망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장지동에 가든 파이브라 그래가지고 만들었는데 거기 또 망해요, 안 망해요? 또 망했죠, 그렇죠? 그 거지됐잖아, 거기 사람들. 그렇죠. 예. 누구 듣고? 그렇죠. 예. 그렇죠. 제가 그렇죠. 예. 그런 분 있잖아요. 뭐 저기 쉰 목소리의 주인공 그분, 그렇죠. 예. 전 분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 여러분, 그분 전에, 예, 그렇죠. 예, 그분이 이제 하셨던 기관지 확장증 때문에 목이 안 좋으신 그분이, 예. 자,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끝. 네, 그래서 그거 이제 도시환경 정비. 그래서 도시에는 상공업자들이 많죠. 그래서 상업공업에 동그라미 치면 상공들어서 토지 효율적 이용과 도심 부도시 및 도시 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그렇죠. 그래서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정비하는 사업은 뭐예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 그 다음에 이제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뭐냐면 주거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때요? 일단은 가난한 데죠. 자, 요거는 좀 높아요, 안 높아요? 높은데 요거 좀 낮아요. 낮아요. 그럼 여기 이제 빌라 같은 것들이 많은 거야. 빌라. 아파트야, 빌라야. 빌라나 다가구가 많은데 주로 여기 할머니들이 많이 사죠. 할머니들이 많이 사세요. 그리고 연탄 막 갈고 그래. 그러니까 연탄, 그리고 가스 쓸 때 도시가스가 들어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가스가 비싸요? LPG가 비싸요? LPG가 비싸잖아. 근데 가난한 사람인데 LPG 떼니까 추워야죠. 그리고 1년에 겨울에 막 전기장판을 가지고 막, 그죠, 날라야 되고, 그쵸. 옛날에 그럼 사랑의 연탄 배달, 옛날에 롯데 자이언트라는 구단 있잖아요. 그쵸. 옛날에 명문구단. 예, 그 구단에 뭐 이대호 선수가 사랑의 연탄 배달하고 그랬던 데 있잖아요. 이런 데예요, 할머니. 이렇게 하면 이제 할머니들은 주로 혼자 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할머니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이제 뭡니까? 여기를 이제 도시가스 놔주는 데가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건물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도시가스만 놔주는 거예요? 그럼 이 할머니들이 놔주겠어요? 아니면 나라에서 해주겠어요? 부산시에서 해주는 거죠. 단독주택 다세대 매출. 예. 단독주택 다세대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단독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우린 문장에서요. 글자를 바꾸는 게 아니고 왼쪽의 내용을 보고 나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주거환경 관리인지 주거환경 개선인지가 헷갈리겠어요? 아니겠어요? 헷갈리겠죠. 그래서 과도로 찌르면 뭐예요? 개죽음이잖아. 개죽음, 과도로 찌르면. 그래서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할머니들 뭐예요? 잘 돌봐드려야 돼? 안 돌봐야 돼? 그래서 관리해드려야 되잖아. 그래서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에요. 그래서 할머니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 독거노인. 알겠죠? 독거노인이 많단 말이에요. 독거노인. 연상을 하셔야 된다고. 시험 문제는 왜냐하면 이게 탁 튀어나와야 돼요. 그게 대화를 잘 안 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입에 뵐까요? 안 뵐까요? 안 배죠. 처음 하시는 분은 안 배니까 입에 이제 툭툭 튀어나와야 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렇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 어떻게 한다면 도시환경 개발 사업인가 정비 사업이 헷갈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이름을 자꾸 입에서 자꾸 이렇게 내보셔야 돼요. 가로주택 개선 사업이야, 정비 사업이야. 정비 사업.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집에서 써보세요. 주관식으로. 이 왼쪽 오른 걸 쓰지 말고 왼쪽 거를 한 글씨를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하면서 소리 내면서 그냥 안 하고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면 안 돼. 소리 내면서 하면 머리가 분산되잖아요. 잘 안 써지거든요. 그러면 익혀지려면 뭐야? 소리 내면서 애들한테 맨날 공부하면서 영어 단어 그렇게 쓰라고 하지 말고, 그죠? 왜 못 써? 막 그러면서 왜 베지터블을 왜 못 써? 막 때리고 그러지 말고, B야 머리서 때리지 말고. 여러분들 내가 다 알아. 근데 조카들 가르치고 보니까 막 때리더라고요. 왜 때려? 예? 자기들 틀리면서.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 알겠죠? 예, 개죽음. 그럼 뭘로 찔러야 돼? 과도. 여러분도 그렇게 가르치라면 애들한테 막 때리지 말고, 알겠어요? 예, 그렇게 하고, 알겠죠? 네, 할머니 혼자 사니까 뭐야? 주거환경 관리 사업, 단독이 나오는 키워드가, 알겠죠? 그러니까 다 외운다, 키워드만 외운다, 그렇죠?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뭐예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 알겠죠? 예, 그다음에 양호하면 재건축, 열악하면 재개발, 극히 열악하면 뭐야? 주거환경, 그죠? 예, 됐어요. 그다음에 소규모 그런 뭐야? 가로주택, 1만 미만이니까 10,000원 미만이니까 이렇게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해도 오늘 일단 한 거예요.
왜냐면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니까. 알겠죠? 자, 그런데요. 기본적으로요. 얘네들은 누가 하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교재 어디를 갈 거냐면 322페이지 보세요. 332페이지. 하고 334페이지부터 하자. 334페이지. 334페이지. 334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정비사업의 시행자라는 표현이 있죠. 있어요.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 6가지 사업이죠. 그래서 머리만 딸게요. 쭉, 도, 주, 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재개발 사업, 주택 그렇죠. 재건축 사업. 이거는 뭐 도시환경 정비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요. 딱 봤을 때 가장 가난한 놈이 뭐예요? 그지가.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조합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조합을 못 해요.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을 반드시 해야 돼요. 사업을 하려면. 알겠죠? 예. 그다음에 주거환경 관리 사업 있죠? 예? 이것도 할머니들이잖아. 조합 만들 수 있겠어 없겠어? 조합 못 만들어. 알겠어요? 조합이 이다 아니다. 조합이 아니야. 가로주택은 다 건물주들이잖아. 그렇죠? 팔팔하니까 조합을 한다 안 한다. 조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문제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조합을 만들려면 뭘 만들어야 되냐면 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몇 글자예요? 5글자니까 적어도 몇 명? 5명이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재개발 지역에 여러 개 건물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건물 아파트 3개 갖고 있다. 뭐 단독주택 3개 갖고 있다. 그래도 딱지는 하나밖에 안 주게 돼 있어. 원칙적으로 법으로. 나머지 2개는 현금 청산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본인 명의로 3개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차명으로 돌려야지. 그렇죠? 차명으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파트 청약 받으려고 입양해가지고 3자녀도 만들었다가 당첨되고 파양도 하는데 제가 말하는 건 제가 그런 짓 안 해도 저는 잘 먹고 살아요. 예. 자, 그런데 그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차명으로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럼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원칙적으로 1가구 1주택이 원칙이고 투기를 갖다 방지하고 그런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합원이 많아야 돼요, 안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겠죠. 수백 개를 지금 수백 명의 조합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조적으로. 이해 가시겠죠? 근데 상가는 1가구 1상가의 원칙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가는 굳이 조합을 만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건물주 4명이 모여가지고 다 때려부시고 롯데마트하고 이마트 같은 거 지면서 쇼핑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NC몰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꼭 5명이 모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건물 5개 주인이 모여서 할 수도 있고 4개 주인이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조합을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을 설립하거나 또는 그 건물주들을 뭐라면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해요. 토지 등 소유자들이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조합을 만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조합이 세모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시험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조합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조합을 해야 되느냐 안 하고도 할 수 있냐가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일단 문제를 풀 때 벌써 문제부터 얘기하면 안 되지. 자, 일단 내용은 설명상 조합을 만든다는 건요 자생력이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한다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토지에 대한 가격이 높고 토지 담보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재건축을 갖고 간단하게 표현하면 자, 여기 5층짜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5층짜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럼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10가구가 있단 말이에요. 맞은편에. 10가구가 있는데 이걸 다 때려 부셔서 20층짜리를 만든다. 그럴 수 있죠. 용적률이 높아져서. 그러면 여기는 10개면 여기는 뭐가 돼요? 40개가 되지. 40개. 20개는 아니지. 그렇죠? 20층이 된다면. 그죠? 그러면 10개가 40개가 된단 말이야. 그죠? 단순하게 표현하면요. 더 올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옆에 더 도로 넓히고 평수도 넓히게 되면 당연히 숫자가 줄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걸 여기 있는 권리를 갖다 우리가 이제 12평의 권리가 있다. 여기 만약에 10가구인데 100평이다. 여기 바닥 땅이. 그러면 한 가구당 몇 평이 있어? 10평씩 거치가 있죠. 그걸 대지권이라고 그래. 뭐라고? 대지권. 대지에 대한 권리. 대지야 대지권이야. 그러니까 수박 하나에 10분의 1의 권리가 있는 거야.
그러면 땅하고는 다르지. 왜냐면요. 수박을요. 초코파이 10개인데 10개 중 1개의 권리가 있으면 1개만 가져오면 되잖아. 그죠? 근데 대지권이라는 건 뭐야? 이 100평의 땅이 어디에 걸린지 모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기계에 10분의 1 권리가 있으면 그렇죠? 그 시계 그 자동차에 10분의 1 권리가 있으면 핸들하고 바퀴만 갖고 있는 거지. 그건 아니잖아요. 전체 지분의 10분의 1이니까 주식회사하고 똑같은 구조니까. 그럼 대지권이란 말이야. 이 대지권이 1로 가면 단순하게 가면 2.5평으로 낮아지겠지. 그죠? 그럼 난 7.5평은 팔아 안 팔아요? 내가 아파트 들어온다면 그죠? 이게 지금 100평에 10가구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10평의 대지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이게 40가구가 들어오면 건물이 올라가서 그럼 대지권이 4분의 1로 줄을 거 아니에요. 대지에 대한 권리가 각각. 그럼 나는 여기 입주됐다 그러면 뭐야? 2.5는 물고 들어와 안 들어와? 물고 들어온 거고 나머지 7.5인데 2.5를 얘네들이 달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가 그걸 7.5를 판 거야 안 판 거야? 판 거죠. 판 돈으로 내가 여기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어떨 때는 돈을 더 받기도 하고 좀 그게 너무 약하면 더 내기도 하고 조합은 추가 분담금을 내기도 하고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런 패턴이니까 내가 대지권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다 또는 뭐야 땅의 주인이 없다 내 땅이 아니다 그럼 아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별로 노후된 지역이라면은 사람들이 들어와 안 들어와? 예? 있잖아요. 그 유명한 그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들어와. 이게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 들어오니까 가치가 없으니까 그 낙후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입주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집만 고쳐서 쓰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주거라는 단어가 나오는 지역은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뭐 핫플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입주해서 이렇게 들어올 리도 있다 없다. 동네에 대한 인식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정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볼게요. 거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공남051 현재 공남051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사업을 한다고 알려준다는 걸 공남0구라고 하는 거예요. 나 사업할 테니까 어떻게 하는지 열람해봐. 그리고 그걸 알리는 건 뭐예요? 공남05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공남051 현재 해당 정비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라고 돼 있죠. 예, 끊어보세요. 지상권자. 뭔지 알죠? 지상권이. 그죠? 예,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는 줄여갖고 토지 등 소유자라 그래. 토지 등 소유자. 토지 소유자야 지상권자를 포함하니까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예? 가로는 볼 필요 없어요. 이 동의야. 여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안 많아요? 524구 이런 세입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시장군수가 시행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분수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분수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합이 한다 못한다. 조합이 못한다는 거예요. 알겠지요?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주택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 주택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뭐라고 했어요? 조합이 시행한다고 돼 있죠? 조합에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근데 조합이 혼자 하기 좀 그러면 조합원이 100명이야. 그럼 과반수는 뭐야? 51명이죠.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재통에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동업이라고 하는 거지. 뭐라고? 동업. 공동시행이라고 하는 공동시행. 아 힘드니까 나눠 먹자 해서 공동시행하는 거예요. 외울 거 없고요. 주택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 주택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나 조합의 과반수라고 돼 있죠. 등등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이라는 단어만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지. 도시환경정비 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그쵸? 여기다 토지 등 소유자가 뭐예요? 네모치고 4명이라고 쓰시면 돼요. 4명. 4마리. 왜? 조합 만들려면 몇 마리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5명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추진위원회 5명이 구성돼야 된다고. 4명이 하는 거예요. 그쵸?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행자는 주거환경관리 사업은 뭐야? 시장군수란 말이 있었어요. 시장군수가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니까 저희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애들한테 시키는 거죠. 외울 건 없고. 네. 그 다음에 6번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시행자에서 가로주택 사업은 뭐예요? 조합이 있어요 없어요? 조합. 조합이 하는 거예요. 조합이. 그럼 결국 시험 문제에서 다 복잡한 게 아니라 조합이 할 수 있는 것. 그렇죠? 조합이 못하는 것. 딱 문제 딱 풀 때 뭘 풀 때 주거라는 단어가 나오면 조합이 나오면 맞는 답 무조건 틀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주거 뺀 나머지는 조합 설립이 필요적이죠. 근데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필요적이야, 임의적이야? 지네들끼리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정도만 구별할 수 있으면 베스트한 거예요. 일단 사업이 어떤 건지는 이름을 외워야 되죠. 쭈쭈쭈 도주가. 그렇죠? 예,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 그렇죠? 도시환경 정비 사업. 그다음에 뭐예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 그다음에 뭐예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쵸? 그랬을 때 조합을 할 수 있는 거, 조합을 못 하는 거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쵸? 예. 상태에 따라서. 그쵸? 예.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 다음에요. 좀 쉬었다 할게요.